강모사 이리 오세요.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규선입니다. 남한산성은 여러분들 아시고 오셨겠죠. 작년 6월 22일 날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에서 11번째 등재됐고요. 남한산성은 이제 사실 전쟁지로 유명합니다. 물론 고려 때도 그렇고 신라 때도 그렇고 조선 또 6.25 사변 때도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격전지였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역사와 고려 시대 역사와 조선 시대 역사와 근세 시대 역사가 다 묻혀 있는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가시고 싶어하는 수호장대는 장대, 그냥 군사무기의 그 장문이 있던. 그런데 거기가 해발 481m고 거기가 경기도 유형문해제 제1호로 지정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산 꼭대기라서 이제 다른 데 전망이 좋고 가는 길에 또 성곽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들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지체되더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좀. 둘째 2학년 제일 좋아요. 관리되는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한번 더. 북문 금강문 그러나 저는 제일 이제 역사가 제일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께서 일로 휘난 오셔서 주무신 것만 45일 들어오시고 나가신 날까지 하면 47일간을 여기서 거하셨죠. 그러나 항복을 하시고 가셔 이후에 그 후에 역대 임금들이 많이 다녀가십니다. 숙종 임금님이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이렇게 5분의 임금 왕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왕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4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4개의 성문인데 그 중에 한 곳인 북문 또는 전승문이라는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이 북문은 처음에 만드는 묘지는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1625년 그 남한산성을 다시 쌓으면서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증축하면서 인조 2년에 다시 이제 인조임금이 등극하면서 다 했었는데 그때 성문을 다시 그때는 그 전에는 남문하고 동문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북문하고 서문을 만들었거든요. 왜 만들었냐면 저 하남시 저 밑에 있는 쇠국으로 받은 양식을 쇠국을 이 성 안으로 이제 짊어 나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 남한산성이 전쟁이 있었던 아주 격전지 중에 아주 폐한 아주 치욕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서는 청나라를 맞이하여 다 막아냈거든요. 남한산성 전투 병자호란 전투에서 왜 우리가 항복을 했는지는 다 아시죠? 왜 했습니까? 음식 먹을 게 없어. 네, 그러죠. 우리 아주 다 아시고 오셨구나. 예, 군량미가 다 떨어졌죠. 사실은 항복을 한 것이지. 사실 전쟁에서는 이 성곽을 오르는 청군들을 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2,700명 갖고 다 막아냈는데 여기서는 이 감계 저기 저 밑에 지금의 하남시 쪽에 이 산꼭 제일 밑바닥에서 청나라 군대는 이제 관계를 줍니다. 관계를 그
이제 성을 오를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성을 넘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유인을 짓죠. 유인책. 그래서 유인책을 해서 이제 저 밑에다가 마차 하나에다가 양식을 쌀을 한 서너 가마를 실어놓고 청날 군사가 5명이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문에서 김유래는 그 도체체사, 지금은 하면 참모총장이죠. 그분이 보고 저거를 들어가서 저놈을 죽이고 양식이 다 고갈돼서 힘든데 저걸 뺏어다가 우리 군사들이고 왕에게 바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복명심에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르기를 제가 점을 보니까 이제 그 점을 보는 사람한테 점을 보니까 그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서 무찌르고 뺏어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구 진영에서 300여 명을 날렘 군사, 심선 군사를 모여 집합을 해서 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 오랜 전투 경험 있는 군사들이 전소 이구동성으로 저거는 유인책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구동성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김미르는 사람은 인조 임금한테 칭찬받을 공명심에 불탄 나머지 무조건 내려가라고 하면서 안 내려가면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하면서 견본으로 그냥 머문 그 군사를 칼로 내리치니 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내려가도 죽고 안 내려가도 죽는구나. 이왕이면 안 내려가도 죽을 바에야 내려가서 죽자라는 심정으로 다 내려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 그 300여 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임금께서 훗날 정조임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전쟁에 모두 이겨야 된다는 뜻으로 전승문이라는 편익을 다시 걸었고 명석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전자의 승리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승문이라는 편익을 다시 내려서 다시는 전쟁에 지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 가면 바로 여기 연주본이고 그냥 내려갔다 소모가 너무 남한산성 서문 한양이 공자화랑 같은 침범될까봐 그렇게 한양이 탈취가 되면 일로 임금님이 피난 오실 건데 그러면 적군들이 일로 쫓아오면 가장 근거리에 아주 근거리로 쫓아올 거니까 여기는 가장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방어하기 쉽도록 작게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작게 만들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 황제 홍타이 씨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거역한 죄인이 너는 항복할 때 서문을 통과해서 내려와서 지금의 석촌호수죠. 당시에 송파나루 삼전도런 데 가서 와서 항복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임금이 눈물을 머금고 이 서문을 걸어서 통과를 해서 아주 그 무거운 발길을 옮기셔서 삼전도에 가서 300국어들에는 항복 의례를 하고 풀려나셨거든요. 그래서 통곡의 문, 통안의 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임금이 그 눈물을 뿌리면서 통과해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뭐 극복한 그런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군사들이 100번 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군사들이 한 발짝도 이 남한산성을 밟아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지만 짓밟히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남한산성 서문 저 높은 건물 수어장대에 올라가는 진주문화대학장님
잘 올라가십니다. 김기현 교수, 진주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잘 올라가십니다. 잠시 대교고 강이고 그 앞에 저기 저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 앞에가 호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그게 그 송파 나루였습니다. 그러면 삼전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 됩니까? 네, 석촌호수 거기요. 거기에. 예. 삼전도에서 이 건물이 있는 그렇죠. 있는 그 네, 주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전도가 거기 있고. 걸어서 가요. 무릎 뭔데 아이가? 예, 그래서 인제임금이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가셨대요, 여기서야. 지금 그래서 삼전도 저기 가보면, 석촌호수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송파 나루가 지금 1960년대 그 강을 막았죠. 막아서 지금 이 강이 흐르지 않지. 옛날에 그 강이 엄청 컸었어요, 이 송파 강이. 그 나루가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 송파 나루 이제 앞에서. 되돌아갔다고 하는 곳이 좀 어디쯤 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은 조선시대뿐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천연의 요새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왕성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나당 전쟁의 한창이던 신라 문무왕 12년 672년에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기록되어 있다.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을 격퇴한 곳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주로 병자호란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에 청나라가 침략해 오자 왕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항전해서나 왕자들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가 함락되고 폐색이 짙어지자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 나아가 지옥적인 항복을 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수어장대와 청량당,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제3호. 수어장대는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은 누각이다. 남한산성에 있던 5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성 안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인조 2년 1624년 남한산성 죽성 때 단층으로 지어 서장대라고 불렀던 이곳은 영조 27년 1705년 유수 이기진이 왕명을 받아 2층으로 다시 짓고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 차에 시켜놔라. 그래서 눈물 넣는 어조로 이제 부탁을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인조 임금 이후로 아까 말씀드려서 5분의 왕들이 오셨죠. 그 5분의 왕들이 오시면 꼭 여기 올라오십니다. 왜냐하면 인조 임금이 그 애달픈 사연, 3대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아주 굴력적이고 애달픈 굴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꼭 여기 올라오셔서 그 군 장군들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호란 이야기를. 그러면서 나도 그 예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열심히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임금이나 영조임금이 그 시도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원래 서장대, 서쪽에 있는 장대라서 서장대였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산성에는 다 방향별로 장대가 있잖아요. 여기도 방향별로 동서남북 다 장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장대는 다 허물어서 기초돌만 남았고, 이 장대만 그대로 복원돼서 있고요. 원래 처음에 질 때는 1층만 있었습니다. 1층. 그래서 영조 임금 때 다시 2층으로 증축하면서 2층은 무망루라는 편액을 걸었어요. 무망루라는 편액을 왜 걸었냐면 사실은 그 인조의 뒤를 이은 임금이 누굽니까? 소현세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은 복림대군이 대를 이어서 조선제 17대 임금이 됐죠. 그분이 임금이 되자마자 북진 정책을 펴죠. 자기 아버지의 원수, 자기 형 소현세자하고 청나라에 끌려가서 약 9년 동안 벌목에 잡혀 있었죠. 그 원한을 갚으려고
북진 정책을 피죠. 피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후대 임금들이 아마 효정 임금은 돌아가셨어도 영원히 구천을 떠들면서 고유 잠을 못 주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한을 서려서 했던 것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효정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역대 후대 임금들이. 그래서 무망루, 잊질 망자, 잊지 말자죠. 무 없을 무. 잊지 말자는 뜻으로 영조임금에서 편액을 걸어서 의회에 있었는데 그 편액을 걸어다 이제 열 광에 잘 보라고 저기에다가 저거 없었던 건물이에요. 저거 없었던 건물을 지어넣어서 광주시에서 지어넣어서 거기다 편액을 걸어놨거든요. 무망루 편액을. 남한산성은 국립공원 제1호였습니다. 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이곳을 오셔서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저 전나무가 이승만 8신 기념 식수입니다. 저 전나무가 저게. 그래서 이제 써놓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자주 오셨었는데 남한산성 국립공원을 지정하셨거든요. 최초로. 그런데 이제 자유당이 물러가고 바로 이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 국립공원을. 그래서 지금은 국립공원 제1호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8순 기념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11m의 그 탑을 짓고 거기에 봉황새를 청동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4.19가 나면서 그걸 헐어버렸어요. 이게 봉황새 그 엄청난 멋있는 그 봉황새 누가 가져온지 모르겠고 그 탑도 헐어서 그냥 그 밑에 묻어버렸고 지금 팔선 그 팔각으로 된 그만 있습니다 지금. 예. 진주 문화사랑 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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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이 임시로 피난할 목적으로 이 행궁을 지은 거예요. 원래 행궁은 조선시대 때 약 20군간에 있었어요. 많게는. 그러니까 이제 15개도 들었다가 막 이랬었는데 여타 다른 조선에 있었던 행궁은 그냥 갔다 쉬었다. 지방 나이를 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쉬었다 가는 곳으로 하는 것이 행궁이고요. 온양에 있는 그 행궁만은 이제 그 휴양차, 휴병 고치러 가셔서 쉬었다 가시는 곳이 온양 행궁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피난처. 원래 이제 그 이거래 날을 맞이해서 공주 피난 갔다가 오시면서 왕이 잠시 피할 곳이 없구나. 빨리 남한산성을 다 허물어지면서 다시 수축해라. 이래가지고 약 2년 4개월 거쳐서 남한산성을 다시 쌓을 때 이 행궁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로 그 인조임금이 만들고 인조임금이 피난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난 온 이후에 이제 5분의 왕들이 여기 거쳐 가셨는데 여기에 있는 얽힌 애환이라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죠. 첫째는 45일간은 인조임금이 여기 와서 주무셨으니까 45일간을 주무시면서 많은 그 애환을 남기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궁은 도저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광조 행궁 또는 남한산성 행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소현세자하고 왔어요. 그 인조임금이 여기 오실 때 잉여황후가 그 전 12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소현세자만 대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 위에 상골에 가면
이제 소현세자가 주무셨던 방, 윤조임금이 주무셨던 방. 거기 이제 1월 오봉당은 병풍이 있습니다. 1월 오봉도가 이제 조선시대 때 임금님을 거하시는 곳은 다 오봉다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오봉도를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것도 장치 수련해야 되는구만. 안 되겠어요. 저기, 괜찮아? 여기까지 안 하고 시작.
어?